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오늘 아침 경기도 연천에서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역시 북한과 가까운 곳입니다. 여전히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감염이 확인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파주에서 어저께 첫 확진 판정이 났는데 거의 뭐 한 만 하루, 24시간 그렇죠? 조금 네네. 지나서 두 번째 연천에서 확진이 나왔습니다. 지금 방역에 또 초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파주에서 발생한 것과 연천에서 발생한 것은 크게 혼란스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게 파주의 어떤 문제가 네. 연천으로 이동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방역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 발생하는 곳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주 바빠지고 또 인력에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건 분명히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어저께 파주에서 발생한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원래 파주에서 발생했던 그 바이러스 네. 거의 동시에 지금 감염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파주나 연천이나 동일한 어떤 원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정부 발표도 그렇고요. 파주도 그렇고 오늘 연천도 그렇고요. 밀폐된 축사였다. 그렇죠. 유창이었다. 그리고 네. 또 잔반을 먹인 것도 아니고 사료를 먹였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 경로가 있는데 네. 지금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네네. 도대체 지금 정부에서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까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 조금만 우리가 네. 가진 과학적 지식 한도 내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도 그 지난 6월부터 굉장히 다양한 그 대응책을 내놓고 농가에게 그것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두 농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충실하게 이행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랬을 적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과학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지점인데 저는 이것이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한 9월 7일 날 네. 태풍 링링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네, 피해가 네. 컸습니다. 네, 서해안 쪽에서 이 북한 지역을 가면서 북한에도 비가 많이 내렸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접경 지역도 태풍 영향권이었거든요. 사실 태풍이란 건 바다도 그렇습니다만 완전히 이걸 뒤집어 놓으면서 네. 땅에 있는 것도 많이 이제 위로 올려서 비로 내리고 막 이래요. 노출시킨다는 거군요. 오염된 것들을. 네. 그래서 저는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대략 4일에서 네. 일주일, 열흘까지도 이제 생각합니다만 그걸 고려했을 적에 태풍이 링링 그 북한 지역을 지나가고 이 파주는 16일 날 발생한 셈이거든요. 네, 발병을 네. 한 거기 때문에 이 잠복 기간을 함께 고려할 때 그러네요. 아마 시기상으로 봐도 좀 맞아떨어지는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실 북한의 방역 상태를 보면은 자강도 이후에 확산된 건 이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에 발생했던 게 5월 말쯤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그 후에 이제 보고는 남아있을 것이다. 없습니다만 원래 이제 북한은 자강도권을 보고한 것만 해도 굉장히 참 공개한 이례적이네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링링이 지나가던 당시 그 북한 지역은 꽤 많은 그 오염원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사체 일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빗물로 해서 저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빗물이 그러면 축사 쪽으로 흘러 들어왔을 그렇죠. 때 빗물이 직접 내리는 거죠. 축사 그러면 쪽으로도. 돼지가 접촉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람이 결국 빗물을 완전히 건조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러한 어떤 이것은 현재 유전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두 농장의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입니다만은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렇군요. 멧돼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멧돼지도 역시 근데 그 밀폐된 공간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가능성 떨어집니까? 두 농가 모두 네. 그 멧돼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당연히 멧돼지도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만 이번 사례는 멧돼지들이 일렬로 파주와 연천에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욱 이게 사실 하루 간격이란 건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 멧돼지만으로 정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북한과 붙어 있는 곳 파주 연천에서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네네.
병원균이 왔다고 한다면 바이러스가 왔다고 한다면 네. 여기 말고 강원도 쪽 또 북한하고 네. 맞닿아 있는 쪽들은 네. 우리나라 뭐 남한 북쪽에 다 걸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거기도 위험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런 면에서 이 태풍이라는 것은 서해안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 파주보다 더 서해안 쪽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고요. 서쪽이. 근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땅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내렸다면은 그리고 이제 태풍 진행이 또 접경을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 더 네. 북동쪽으로 향해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파주 연천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 지역이나 조금 더 동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예, 큽니다, 그때 발병 10달 만에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네네. 117만 마리 폐사시켰다. 이게 지금 중국의 공식 발표고 공식 발표고 또 뭐 사실상은 추정은 1억 마리 넘는다는 네, 얘기가 추정은 있어요.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결국은 방역 확산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패한 중국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예전에 이제 주류 독감이나 구지역 상황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그쪽의 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방역 체제가 그렇게 아주 촘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질병에 걸려서 죽은 동물들을 네.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뭐 아마 그 방역 체제는 한국보다 훨씬 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막았다. 네네. 그럼 우리는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향후 한 일주일 내로 판가름 납니다. 왜냐하면 잠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발병한 다음에 네. 질병의 발생은 자연적인 거예요. 이거를 뭐 방역 당국이 막을 수는 없지만 유행은 방역 당국이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잠복 기간 중에 분명히 뭐 적경 지역에 발생한다 해도 이것이 더 이상 이 우리 진짜 양돈 농가 남쪽에 있는 농가까지 오지 않도록 차단만 한다면 저는 방역 당국이 대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신 치료약이 왜 없는 겁니까? 이거 못 만드는 겁니까? 네. 아니면은 네, 경제적인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만드는 겁니까? 네. 치료제는 못 만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감기 바이러스 있지만 감기 치료제 없지 않습니까? 완치할 수 있는 건 없죠. 네, 바이러스라서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시키기만 좀 하고. 어렵고요. 네. 다만 백신의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 좀 방치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음 1차로 유행한 게 1950년대에서부터 한 90년대 요 사이인데요. 그때는 뭐 분자생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걸 만들 수 없었고 완전히 살처분으로 끝냈는데요. 네. 그 후에 다시 유행한 게 2007년도 약 한 10여 년 전에 이 그루지아 공화국, 조지아 공화국이라는 네네. 동유럽의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유럽이나 러시아 연방은 좀 이제 문제가 됐지만 이 EU 자체가 문제된 건 그 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중국으로 온 거는 뭐 작년이고요. 그래서 이 질병이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처럼 인수 공통 전염병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백신 개발이 더 늦었어요.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동물만의 직접적인 위협이 병이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시급성을 느끼지는 않았죠. 그러나 뭐 지난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네. 이제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는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백신 개발의 최종 단계에 있는 걸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곧 1, 2년 내로는 그렇습니까? 상용화 백신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좀 싸게 어떻게 농가들한테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국가가 이건 법정 전염병이니까 국가가 지원해서 해줘야죠. 인수 공통 전염병 아니다라는 말씀 백신 얘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마 산업에 미칠 영향 또 소비에 네. 미칠 영향 이런 네. 것들을 좀 네. 우려하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네. 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제 인체 영향이 없는 거 맞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제가 뭐 네. 학교에 있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명확히 말씀드린다. 이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구지역에 대한 뭐 상처일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네. 이 질병이 확산되면 돼지 고기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살처분뿐이 없거든요. 네. 그냥 공급이 줄어버려가지고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고기값이 무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이 피해 농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 어려운 시기긴 합니다만 네. 조금 지금 우려하는 것과는 좀 상황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그게 좀 제일 문제일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발생한 걸 방역 당국이 잘 차단해서 이걸로 끝내야지 네. 이게 접경지역 이남으로 계속 확산되는 거는 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잠복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확산을 막는데 잠복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주 잠복기도 전염이 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사실 어제 이제 파주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확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잠복기가 있었는데 잠복기에도 이것은 사실은 균체가 분비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발생 농가를 기준으로 처음 발생한 농가를 기준으로 전후 시비를 굉장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뭐 앞으로의 시비가 그렇다 치고 그 전에 열흘에 대해서는 이 정말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서 네. 만에 하나의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 놔야 되죠. 양돈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아니요, 지금 있을까요? 농가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만 한 가지 네. 뭐 이런 대책은 잘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꼭 폐사가 아니더라도 이거 뭐 네. 물론 이 독성이 많아서 100% 폐사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수치적으로 무조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정부 당국에 신고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희정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